대세론 굳히기 이재명, 돌아온 신사 이낙연. 자, 지난 주말이죠. 이 순회 경선 첫 뚜껑이 열린 이후에 이 1, 2위 여당의 1, 2위 주자의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김원민, 이동석 기자. 먼저요. 자, 이재명 지사 1위 했잖아요. 본격적으로 지금 본선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조직 총괄 본부장인 조정식 의원 1차 슈퍼위크에서 과반 이상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한껏 들뜬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요.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것이 필요한 모든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모두 경선 승리 이후의 경쟁 후보들과의 원팀, 그러니까 원팀, 하나로 되자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재명 예비후보는 충청권 경선에서 54.72%를 기록하면서 선두 독주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과반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할 경우에는요. 1, 2위 결선 투표 없이 곧바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지지층한테 언행을 조심해달라 이렇게 주문했다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요. 주변의 댓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자제해달라 이런 것을 현재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간 균열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상대 진영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는 저자세 행보를 현재 보이고 있는 건데요. 특히 당내 의원들을 중심으로 새몰이에 나서는 행보도 현재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회를 통한 대선 후보 간 공방으로 상당히 앙금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캠프는 현재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기자 한 가지만 더요. 이재명 대세론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나 봐요. 네, 바로 원조 친노 좌장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한 발언인데요. 유인태 전 총장은 한 방송사에 출연해서요. 2, 3위 후보들에게는 조금 안 된 소리지만 아마 차이가 더 벌어지지 않겠냐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충청에서 과반으로 압승을 거둔 이재명 예비후보의 승리를 전망하며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유 전 총장은 이번 선거에서 일방적으로 정권 교체 여론이 10% 정도 더 높다면서요. 본선 경쟁력이 있는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 지난 주말 투표 결과로 충격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제는 모든 일정 취소하고 두문불출하기로 했습니다. 자, 김원민 기자. 그런데 네. 하루 만에 으쌰으쌰 하기로 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낙연 후보 이 말씀처럼 어제 모든 일정을 좀 취소하고 혹은 뭐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이 잠적을 했었는데 그래서 또 한간에서는 혹시나 이 중도 하차 선언하는 거 아니야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 돌아온 이낙연 후보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네거티브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저도 지금부터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도 캠프도라고 했죠. 예, 네, 지금부터가 아니고. 무료별론 의혹 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네거티브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네거티브 규정이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오해도 제가 오해라고 한 이유는 오해니까 오해죠. 그것도 받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 정당한 검증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혹시 네거티브로 오해받을까 봐 그런 일을 좀 자제하지 많이 자제해 왔습니다. 더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낙연 후보 이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뭐 그 전에도 이낙연 후보와 이 캠프에서는 이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검증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렇게 네거티브로 오해받을 일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도 이번에 이 낮은 지지율, 경선에서 드러난 자신의 이 낮은 지지율이 네거티브 때문이라고 하면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 건데요. 이 더 이상의 네거티브는 없다고 밝힌 이낙연 후보 오늘 예정에 없던 이 김대중 대통령 묘역을 찾았습니다. 이 이낙연 후보 사실 이 전국 각지의 이 지지율 중에서 이 호남에서의 지지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호남 경선을 앞두고 이 집토끼 단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자신의 지지층을 더 탄탄하게 단속하는 차원에서 이 김대중 묘역을 찾은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소 의원님, 뭐 이 선두 후보도 선두 후보지만 어쨌든 쫓아갈 입장이 더 궁금하니까요. 이낙연 전 대표 어쨌든 이제 반전, 역전을 위한 이 히든 카드를 딱 뽑아야 되는데 어떤 카드를 딱 쥐고 있을까요?
참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고민이 참 깊은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른바 히든 카드 뭘 하나 딱 꺼내가지고 정말 지지율을 확 올려가지고 뒤집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을 텐데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뭐 간단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충청 경선에서의 결과 대의원표는 비슷하지만 권리당원표에서 거의 5% 이상, 맞아요. 28%포인트인가 이 정도 차이가 났단 말입니다. 이 권리당원 표에서 그 정도 차이가 났다라는 것은 어쨌든 민심과 당심이 일체화되는 현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런 흐름들을 하루아침에 뒤집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대세론 꺾기 쉽지 않다 이렇게 분석을 했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충청에서 일단 1차적으로 기세를 좀 올리고 그 흐름을 어느 정도 이어가면서 호남에서 2차 기세를 올려서 판을 뒤집는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1차 목표 지점으로 삼았던 충청에서부터 큰 격차로 패배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호남에서 9월 25, 26일 양일간 진행되는 이 호남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를 일정한 표차로 누르는 그러면서 다시 거기서 어떤 흐름 자체를 바꿔가는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노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찾은 것도 그런 의도 때문인가요? 그렇죠.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를 받아서 입문을 했고 전남에서 사선 의원을 지냈고 도지사까지 지냈고 연고도 누구보다 호남 연고가 강한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이번 이 호남 경선에서의 어떤 이 흐름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라는 이제 첫 번째 어떤 행보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진행되는 대구 경북이나 강원의 결과보다는 추석 이후에 진행되는 호남에서의 결과 여기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마지막에 이른바 어떤 역전을 노리는 이 모멘텀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번 주말에 또 하나가 있잖아요. 62만 표가 또 딱 까이잖아요. 이번에 이제 1차 슈퍼위크가 62만 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한 75만 표 정도가 까이죠. 네. 그런데 그 흐름이 충청, 대구, 경북, 강원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표가 공개가 되는데 아마 대구, 경북이나 강원에서의 흐름도 충청에서의 흐름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대구, 경북은 이재명 지사의 고향, 뭐 경북 안동이지 않습니까? 고향이기도 하고 강원도 어차피 큰 흐름에서 그런 흐름과 같이 간다라고 봤을 때 이낙연 전 대표로서 그 두 지역에서 어떤 새로운 뒤집는 모멘텀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1차 슈퍼위크의 전체적인 결과도 이재명 지사의 우위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호남에서 만약 이낙연 전 대표가 뒤집지 못하면 2차 슈퍼위크가 있는 10월 초 정도에 어느 정도 결판이 좀 빠른 시일 내에 결판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